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와 독감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독감의 경우 독한 감기를 독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물론 둘 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전파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증상도 비슷하게 열과 기침과 콧물이 난다라는 비슷한 증상이 있지만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인인데요.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은 감기와 독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기는요,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걸릴 수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온열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감기는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감은요, 보통 11월쯤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유행하는 유행성 질환으로 유행성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요, 건강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약을 먹지 않아도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요, 독감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감기는 추우면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워서 감기에 걸리는 것이라면요, 에스키모인들은 이미 옛날에 멸종되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추우면 감기에 걸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춥기 때문이 아니라 온도차가 심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감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5, 6월에도 감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밖의 기온과 안의 기온의 차이가 많아져서 더운 여름철에도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요,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감기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약이라고 해서 처방되는 것이 해열제와 항염제 정도가 다입니다. 그래서 감기는요, 약을 먹으면 7일 안에 낫고요,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기와 독감은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호흡기라고 하는 것은요, 숨을 쉴 때 외부로부터 공기를 받아들이는 통로 전체를 일컫는 말로요, 크게 상기도와 하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기도는 코, 인두, 구강, 인후두, 후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기도는 기관, 기관지, 폐실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나타나고요. 발생 부위에 따라 감기, 인후염, 부비동염, 후두염, 편도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기가 바로 이 상기도 감염증, 특히 코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는 주로 기침이라든지 콧물, 재채기, 발열, 인후통 등이 나타납니다. 감기는 한 2, 3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요, 3, 4일째의 증상이 가장 심하고 바이러스 분비도 가장 많아서 전염력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면 대부분 자가치유가 되지만요, 경우에 따라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요, 1인당 매년 한 번에서 한 6번 정도의 빈도로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성인들은 평균 2회에서 4회, 소아는 6회에서 8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 면역에 따라서 더 자주 걸리는 경우도 있죠. 수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요, 그중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는 쉽게 변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약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는요, 면역으로만 관리가 가능한 것이지 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약이 하는 것은요, 심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지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와 독감은요, 재채기로 인한 호흡기 전파 또는 직접 전염성을 가진 분비물을 접촉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코나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혹시
코나 얼굴, 입 등을 만지실 경우에는요, 손을 반드시 소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감기나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마스크나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하는 행동이지 정상적인 분이시라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라든지 환자와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시는 것이 중요하지만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크게 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기약의 경우에는요, 부비동염, 중이염,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같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드물게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런 가래의 양이 점점 늘어나거나 호전 중 다시 발열이 발생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요, 2차적인 세균 감염에 의심되는 경우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인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기는 서서히 증상이 발생되는 반면에요, 독감은 고열, 근육통, 인후통 등이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요, 심하게 나타납니다. 전신쇠약감, 오심,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 등 전신 증상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행 시기는 늦가을에서 그 다음에 봄까지고요. 접촉에 의해서도 전파되지만 공기를 매개로 해서 전파되기 때문에요,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발전하거나 2차적인 세균성 폐렴이 겹치기도 하고요. 기존의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부전 등의 질환을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노약자분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A, B, C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형 독감, B형 독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플루처럼 대변이를 일으켜서 대유행을 만들고 심한 임상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주로 A형이 많다라고 합니다. 독감의 경우에는요, 감기와 다르게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독감의 경우에는요, 매년 일부 유전자 변이를 만들거나 돌연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방어 체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아서 매년 다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A형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요, B형이 유행하게 되면 백신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면역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인플루엔자 백신은요, 계절성인 H3N2, H1N1의 A형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B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진 백신으로요, 접종 후 항체 생성 기간이 약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요, 주로 유행 시기보다 조금 앞선 10월부터 12월에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력이 약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요, 3월까지 유행하는 독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늦게 할수록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치료는 특별히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경우 증상 완화제를 사용하면서 휴식과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등으로 대부분 호전될 수가 있는데요.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어린아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는요, 타미프로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항바이러스제는요, 증상이 나타나고 48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감기와 독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